조수석 문이 빵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팍 들어와요. 정말 험상궂게 생긴 사람 한 명이 니먼실 나골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셋이 동시에 셋이 같이 한국어로 했다가 안녕하세요, 비바 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자, 처음 뵙죠? 저는 송이태라고 하고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입니다. 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김호성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캐나다와 중국에서 좀 오랜 시간 학창 시절을 보낸 만큼 해외 유학 관련된 해외 경험을 살려가지고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중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사실 캐나다 유학을 떠났었어요. 근데 1년 조금 넘게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학기가 안 맞더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월 학기잖아요. 그런데 캐나다가 9월 학기예요. 근데 9월 학기가 어떤 나라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중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텐진이라는 곳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도시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대련, 따리엔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당시에 메이플 고등학교라고 갔는데 가니까 입학시험이 있는 거야. 그 시험에 만점이 40점이에요. 근데 25점을 넘게 맞아야 입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그 학교에 가서 알았어요. 뻥 아니고 몇 점 맞았냐면은 23.5점 맞았습니다. 두 문제 1.5점 차이로 입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중국 유학을 가려고 여러 가지 학교들을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텐진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가 이제 2순위였어요. 근데 그 학교는 입학 시험이 없더라고요. 나는 중국어 하나도 못하지만 내 힘으로 대련공항에서 천진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저의 이제 리얼 중국 유학기가 시작이 됐죠. 처음에 인터넷으로 좀 찾아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순위 학교였으니까. 근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제 뭐 골프장, 뭐 수영장 막 이런 게 있대요. 일식 8첩의 어떤 밥이 나오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기숙사가 제공이 되고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와 진짜 그때 2008년이에요. 한국도 당시에 2008년에 시골을 가면은 되게 그 대도시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텐진이 물론 대도시지만 제가 있는 학교는 그 텐진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완전 시골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조선족 분들이 아예 중국어를 못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가르쳐줬죠. 성조부터 그냥 이렇게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그냥 이제 소리 내면서 한자 하루에 50개씩 외우고 95점 미치면은 손바닥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 좋았던 거는 앞에 이제 중국 당구장이라든지 중국의 슈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정통의 중국어가 아닌 약간 야생의 중국어들을 좀 배웠던 것이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제가 누구를 만나도 좀 소위 말해 쫄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익히지 않았나 지금 10수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중국어로 생활이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맛을 봐야 된다. 한 달, 2달 갔다 와서 그 냄새도 못 맡아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겪어보고 지내봐야 중국어도 늘고 문화도 좀 몸으로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대한민국에는 추석과 설이 있죠. 중국은 노동절하고 국경절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쉽니다, 중국은. 근데 노동절이었어요. 2012년도 5월달. 그래서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친구들하고 같이 보려고. 근데 새벽 막 4시에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술을 한잔 하자. 그래서 진짜 친구들하고 뭐 한 밤 늦게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이제 한 3시 한 30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좀 보러 다른 친구들이 있는 술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큰 스크린을 이렇게 틀어주는 술집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하고 이제 친구 2명, 총 남자 3명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홍대나 건대 같은 대학로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데였어요. 택시 한 대가 딱 오더라고. 헤이처라고 불리우는 불법 택시가 아니고 진짜 리얼 택시가 왔어요, 그냥. 그래서 좋아, 택시 왔어. 딱 탔죠. 저는 이 운전석 뒷좌석에 탔고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탔는데 오늘 막 누가 이기냐 내기해가지고 내일 점심 이렇게 막 내기하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신호등에 불이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어떤 차가 서길래 우리도 그냥 섰습니다. 우리 택시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가 문이 4개잖아요, 승용차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다 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 놈이 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조수석 문이 빵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팍 들어와요. 근데 그 손이 들어와서 택시 차키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빼자마자 이번엔 운전석 문이 열려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의 머리끄댕이를 그냥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진짜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개패듯이 패더라고요. 영화에서 우리 보던 그 장면이 그대로 그냥 있었다니까. 막 때려요. 파운딩 갈기고 막 그냥 때리더니 우린 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창문을 봤는데 여기에 그 택시 기사의 피떡된 얼굴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을 채우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강력계 형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택시 운전사가 어떤 범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특급 지명수배범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다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다시 조수석 문이 열립니다. 정말 험상궂게 생긴 사람 한 명이 딱 이렇게,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니먼실 나고른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셋이 같이 한국어로 했다가 그러니까 한국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인 줄 알았나 봐요, 우리가. 경찰서 가야 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갑에서 그때 학생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나 여기 학생이다, 유학생이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다, 택시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탄 거다, 이게 그냥 중국어로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우리 3명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흘려봅니다. 그러더니 가래요. 거기서 그 축구 보여주는 술집까지 걸어가면 한 20분 넘는 거리였거든요. 25분?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갔어요. 무서워서. 축구고 뭐고 뭐 보이지도 않아, 눈에. 이렇게 특급 지명수배범의 택시에 승차했던 에피소드, 실제 썰입니다. 거기 중국은 고대 시대부터 이 물이 굉장히 귀한 국가였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은 생수를 좀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시원하고 차갑게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따뜻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 실온에 보관을 해서 먹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래서 중국 가면 꼭 얼음물을 달라고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줍니다. 요런 거가 제일 처음에 충격적이었고, 중국도 음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더 말씀을 드리면 다 먹어요. 제가 대학교는 베이징에서 나왔거든요. 베이징이면 따지면 한국의 서울이잖아요. 수도잖아요. 근데 대형마트에 가면 이 냉동식품 같은 게 중국도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냉동식품 한 칸이 개구리예요. 막 이 정도로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런 음식을 먹는 거를 중국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름에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우통 벗고 다니고,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저 사람 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저는 베이징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사실 되게 명문 학교죠. 우리나라는 도라고 하죠. 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라고 하는데 중국은 성이라고 합니다. 뭐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성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또 유학생이기 때문에 당시에 HSK, 지금은 신 HSK잖아요.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는 9 HSK였어요. 그거에 급수가 어느 정도 있고 고등학교 성적이나
어떤 인성이 좀 괜찮다라는 평을 받으면 간단한 시험과 함께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거는 그 중국인 친구들하고 같은 과제를 해야 됐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에 입학하는 중국인들은 그 성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진짜 수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하고 중국어로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가지고 뭐 이악 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베이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베이징대학교, 북경대학교, 칭화, 청와대학교, 그 다음에 런따라고 하는 인민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베이징 사범대학교, 요 정도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4개 학교 중에서도 이 세 번째로 언급을 드렸던 인민대학교, 이 학교에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고 중국에 어떤 뭐가 적이 없다면 이 인민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제일 사람 사귀기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화장품. 왜냐면은 이 중국의 K-팝, K-드라마, 어떤 이 한국의 연예인들의 인기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화장품이나 그런 패션, 이거를 중국 젊은 층이 따라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쪽이나 어떤 패션 쪽이 중국 유학생 분들이 중국어를 하니까 같이 들어가면은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또 유학생 중에도 중국어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 아는 누님은 저기 금감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저처럼 중국어를 살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중국 유학하신 분들은 이 단어 알 수도 있어요. 까오리팡스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인이라고도 부르지만 짱깨 아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류예요. 그렇게 뭐 한국 사람이냐 아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앞전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어요. 의리는 있습니다. 물론 케바케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라는 편견이나 오해보다는 한국인이어서 중국에서 생활하기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첫 번째, 입이 좀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향 많이 나는 거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통조림이나 어떤 뭐 고추장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6개월 넘게 고생했습니다. 적응하는데. 두 번째, 베이징 기준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먼지가 엄청나요. 미세먼지가 500이 넘으면은 밖에 외출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 비슷한 게 떨어지거든요. 저 대학교 한 4학년 때인가 880까지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관지가 안 좋아져요. 마스크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 멘탈 관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 당황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국가예요. 소매치기 빈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노트북 다 도둑 맞아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판을 좀 생각을 하고 입국을 한다면 뭐 살다 보면 여러분 뭐 좋은 일, 뭐 안 좋은 일, 슬픈 일 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요 정도 뭐 조언 혹은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하면 또 이 가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격도 좀 흥정하고, 여기서 좀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한 만약에 중국 돈 1,000위안을 불렀다 그러면 70에서 80% 깎으세요.